전세권인데요. 먼저 시간이 애매하니까요. 전세권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권을 하면 15분이면 되니까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을 하도록. 자, 전세권을 보셔요. 전세권은요. 먼저 전세권을 먼저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죠. 그걸 전세금이죠. 전세금이면요. 여기서 이렇게 갑의 건물에 을이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 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죠.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언제요? 전속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뭘 한다? 수익을 하는 것이죠. 전속 기간 동안. 그런데 전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뭐가 된다?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하니까 더 이상 뭐를 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죠. 사용료가 뭐죠? 바로 전세금의 이자잖아요. 전세금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뭐란다?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죠. 반환을 청구하는데 전세금은 안 주죠. 안 주면 뭐란다? 경매를 하죠. 경매를 해가지고 뭐란다? 우선 변제를 받죠. 우선 변제. 이것을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전속하는 동안에는 용익 권능이고 전속기한이 만료하면은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그대로 있는 것이. 그래서요. 시험에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요. 전세권의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은 무담보 채권으로 남는다. 무담보. 담보가 없는 채권으로 남는다. 그럼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더라도 담보 권능의 전세권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속기간 동안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내야 된다? 사용료를 내야 되죠. 사용료가 바로 뭐다? 전세금이다. 뭐다? 이자죠. 그래서 전속하는 동안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을은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전속하는 동안은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이렇게 전세금 1억을 주면은 여기서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가 5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속 중이죠. 이 전속 중에는 전세권 아무 말 없이 전세권 그러면 전속 중에는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죠.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죠. 청구권의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속 중인데 장차죠. 장차는 언제죠? 10월 1일이죠.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장차 이렇게요. 장차 원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을이 전세금 1억을 주죠. 그러면 이 갑의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이 전세권에다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요.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 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우리는 전세권 담보대출할 때는 전세권이 전속하고 있을 때 담보대출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뭐냐? A가 저당권자죠. 이 저당권이 이렇게요. 용익 권능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이렇게요. 그래서 용익 권능은 전속기한이 만료되죠. 만료되면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하니까요.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도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자는요. 이 을이 전세권자잖아요. 전세권자가 받을 돈이 전세금 1억이잖아요. 그 1억 원의 전세금 위에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압류나 추심 명령 등을 하는 거예요. 압류 등기나 이렇게요. 3번이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설정자는요. 전세금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A한테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압류 등이 없죠? 그러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반환해요?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게 뭐예요? 전세권이 전세기간이 끝나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란 말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수 없는데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뢰한 사람이요. 이 기간이 끝나면요.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요. 이사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또 제공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주면서 갑한테요.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잖아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죠. 그럴 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뭐라 한다? 뭐죠?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일부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예요. 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그럼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어떻게 하냐? 경매를 청구할 때는 경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 일부에도 우리가 우선 변제권 행사하죠? 우선 변제권 할 때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대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부요. 그래서 경매는요, 우리가 경매라는 것은 물권에 의해서 경매라는 거니까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 3층 건물인데 3층만 전세다. 그러면 3층만 경매를 하든지 해야지 나머지 1층, 2층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요, 건물의 일부죠. 이 건물의 일부가 멸실이 되죠, 멸실. 일부가 멸실되는데 이것이요, 불가항력이요.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것이 있고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불가항력으로 멸실된다, 귀책 사유로 멸실된다, 불가항력으로 멸실된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가항력으로 멸실된다. 그럼 어떻게 돼? 불가항력에서 멸실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그 부분의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요.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그것이요, 전세권자의 잘못이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우리가 전세권 그러면 이 전세권은 무조건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전세권이라고 그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세권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전세권이고 이 전세권은 뭐가 있냐?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요. 대항력. 무조건 전세권은 무조건 대항력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등기가 안 된 것을 절대로 전세권이라고 하지 않아. 전세권 그러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전세권이라고 해. 알겠죠? 그런데요, 중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 이걸 건물 양수인이라고 하죠. 그럼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가? 전세금은 새로운 양수인한테 청구하고 종전 소유자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 한다? 명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이 아니고 전세권이 바뀌어. 전세권이 이렇게 바뀌어. 그럼 전세권의 양수인이죠. 전세권 양도가 된다. 양수인. 그런데 이렇게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는요, 양도할 때는 이건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이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다.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설정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을 양도하면 이 양수인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냐?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은요, 일단 뭐죠? 물권이잖아요. 우리 아까 뭐죠? 뭐 할 때 있냐면 그 지상권은 얘기할 때 있잖아요. 지상권도 물권이고 전세권도 물권인데 지상권은요,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무효가 되는데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그럼 만약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전세권도 지상권처럼 자기 멋대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받자는데 이것은 뭐라 한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양도했으니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플러스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 전세금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는 첫 번째 요건 아니에요.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요, 전세금이죠. 이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때 전세금은요,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이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돼. 의사. 알겠죠?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을 뭐란다? 전세금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 우리는요, 우리가 저당권을 할 때 얘기하겠지만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나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 전세권자, 근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고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종성에 의해서요. 그런데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되거나 전세권자 아닌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갑과 을과 병 간에 삼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 제3자를 저당권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전세권은 건물의 전세권은요, 최단 몇 년부터? 1년부터. 토지는 언제부터? 토지는 언제부터? 0부터. 최장 언제까지? 최장 몇 년? 10년이죠. 10년. 연장하면 갱신하면 다시 몇 년? 10년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이다. 최장 10년이고 토지는요 0부터 10년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가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을 하지 않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이 돼. 그것을 뭐라 한다? 법정갱신이라고 얘기해. 여기서 법정갱신의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 첫 번째, 법정이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한다 안 한다? 이러면 아주 중요해.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법정갱신. 두 번째,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에서는 법정갱신되면 법정갱신되면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보고 상가는 1년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민법의 임대차하고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럼 어떻게 되냐? 존속기간 정함이 없죠? 그럴 때는 각 당사자는 누구다? 전세권자와 설정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하고 해지를 통과하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이다. 6개월. 소멸을 통과하고 6개월 이렇게. 우리가 주택하고 상가는요.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를 통과할 수 있죠? 몇 개월? 3개월. 여기는 몇 개월? 6개월. 여기는 각 당사자니까 설정자도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소멸을 통과해요. 누가 통과하든지 간에 몇 개월? 6개월이다. 이 말 6개월. 알죠? 이렇게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전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먼저 뭐가 중요하냐? 여기요. 판례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의란 볼까요? 자, 104페이지를 보면 1번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이죠. 용도에 쫓아 용도. 그래서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용도에 쫓아 목적의 한정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요 나중에 보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 그것도 다른 건 절대 안 돼.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목적이 한정돼 있어. 우리가 전세권은요 용도에 쫓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아파트는 뭐의 용도로? 주거의 용도로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농지는요 절대로 전세권 안 돼.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원래 이런 뭐라 했죠?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전세권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과 을과 병 간의 3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런 유효. 자 4번은요 전세 목적물의 인도죠. 인도는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전세금이죠. 전세금은요. 1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죠.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고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요. 2번요. 전세금은 무슨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죠. 전세금은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가 된 것만 보호가 되고요. 3번은요.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도모할 수 있다, 가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을 가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4번이에요.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사용, 수익할 수 있다면 이 말이죠. 그것은 유효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개축을 하죠. 개축 동의하며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개축하니까 원상복구해야 되겠죠. 뭐로 원상복구한다? 전세금으로 원상복구하겠죠. 그러고 나서 전세금이 부족하죠. 전세금으로 원상복구가. 그러면 전세권자한테 더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돈이 남죠. 나오면은 전세권자한테 어떻게 해야 돼?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동의 없이 개축을 했다고 할지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전세금 반환 의무자죠.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권이 성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세권이 성립했다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누가 전세금 반환 의무로 부담한다? 신소유자,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니은은요.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이렇게. 3번 존속기간이죠. 몇 년? 10년. 10년을 넘으면 몇 년 단축? 10년. 그런데 2번 중요하죠. 건물 전세권만 몇 년이다? 최소한 1년. 토지는 0이에요. 토지는 0. 알겠죠? 그 다음에 갱신한 날부터 몇 년을 넘게 한다? 10년. 그 다음에 4번은요. 건물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도 건물만 돼. 토지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법정 갱신도 누구만 된다? 건물만 돼. 최소한 1년도 뭐만 된다? 건물만 돼. 법정 갱신도 뭐만 돼? 건물만 돼. 토지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건물에만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법정 갱신하고 1년 보장하고. 알겠죠? 그런데 법정 갱신되면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4번의 법정 갱신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등기가 없어도 그 말이 중요해. 등기를 해야 그러면 안 돼.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는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자, 전세권의 효력이죠? 이 전세권의 효력은요. 이런 봐봐. 여기 전세권의 효력은 항상 이런 말이에요. 이런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전세권의 효력은 여기요.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소유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건물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하고 임차권에만 한다? 미친다. 그걸 지금 얘기해 1번이.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과 임차권에 미치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번요. 여러분 이거 봐. 우리가 여기 필요비하고 비용이 있죠. 필요비. 여기 필요비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 여기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자가 있죠. 전세권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다 청구하죠. 전세권은 여기 필요비 청구하죠. 그럼 전세권자는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 그러면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고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하죠.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한다는 말은 그러면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하니까 임대인은 무슨 의무를 부담한다?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 전세권자는 2번 가로 묶어봐.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성 거기를 가로 묶어 그것을 필요비라고 얘기해. 필요비. 그래서 필요비를 전세권자가 부담을 해.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3번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거기다 써 옆으로 붙고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 부담.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유익비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유익비는 우리 민법의 전부가 다 똑같아요. 유익비는요 유익비는 목적물의 계량 계량. 그 다음에 가치가 현존.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 다른 말은 누구? 설정자의 선택. 회복자.
설정자, 회복자, 다른 말로 써. 그 밑에다가, 있네. 소유자, 회복자. 그러니까 전세권에서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임대차에서 누구다? 임대인. 알죠? 다른 데 시면 안 나오니까.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금액 이나가 뭐죠? 또는이죠, 또는. 이 지출 금액 과 그러면 안 돼. 알죠? 과 그러면 안 되고 지출 금액 이나 또는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죠?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돼.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유익비 상환 청구도 누구한테? 그러면 신소유자한테 청구. 왜 그러죠? 왜 신소유자한테 청구한다? 이러면요. 전세권이 성립했다는 것은 전세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전세권의 처분은요. 처분은 2번 봐봐. 1번에 2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이러면 유일하게 우리 물건 중에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유일하게. 그 유일하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이란 말이죠. 알겠죠? 이런 양도 금지 특약이 없으면 양도나 임대 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전전세죠? 그러면 전전세는 뭐냐? 전전세 1번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등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반드시. 그러니까 전세권이든 전전세권이든 반드시 뭐를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돼. 그런데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나머지는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4번하고 5번인데, 5번 봐봐. 그럼 5번은 뭐죠? 방금 내가 말했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할 수 있죠? 따라서 불가 학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그런데 여러분 4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봐. 우리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이죠? 을하고 병하고 전전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을은요, 갑한테 전세금을 줬고요. 병은 을한테요, 전세금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러면 을은요, 병한테 전세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병이요,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 못 받았어. 갑도 을한테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병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갑하고 을하고 끝났는데 갑이 을한테 전세금을 안 줘. 을하고 병하고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줘. 그때 경매를 청구한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4번이에요. 자, 3번 전세권의 양도죠? 이 전세권의 양도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고요. 2번의 맨 끝에 전세권을 양도할 때도 설정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알죠? 그래서 뭐죠?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6번부터는 중요하죠? 자, 6번 봐봐요. 전세금 반환 조건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거. 여기. 우리는 여기를 얘기하죠. 오늘 전속 중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속 중에는 뭐예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속한 동안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번은요,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앞에다 써. 정지라고 써, 정지 조건으로. 장래에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번. 전세권 전속 중에는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그냥 조건에 되어 있죠? 거기다가 정지 조건으로, 알겠죠?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은요. 전세권과 전세금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딱 끊어.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있죠. 2번이 되게 길잖아요. 이것을 짧게 한마디로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길고 짧고. 아시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7번 봐봐, 7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여기 이제 봐, 여기. 이건 너무나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일단 전세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하나 일단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 용임권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용임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소멸하죠? 그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의 압류를 해서 권리를 행사하죠? 그런데 설정자는요,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자, 7번, 1번.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죠? 그러면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죠? 여기서 보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그렇게 돼 있죠? 전세권은 거기 줄고 봐.
그때의 전세권은 뭐냐? 용익권능의 전세권이야. 용익권능의 전세권.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더 이상 저당권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나와 있죠. 다음 2번,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존속기간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거 봐봐,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압류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강제 집행 절차에서 뭘 할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3번, 제3자 압류가 없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제3자에 대해, 뭐죠?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자에 대해 반환한다. 그 다음 8번 동시행이죠? 여기. 동시행이요? 동시행은 어디 가죠? 기간이 전세권이 소멸하죠? 전세금 반환 의무와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봐봐. 동시행이니까 어떻게 돼요? 갑이 을한테요, 목적물을 인도로 받았어. 그런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받았어. 그럼 전세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채무불이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지체다, 아니다? 아니다.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걸 지금 얘기해. 만료 후 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말소 서류를 못 받았어. 그러면 두 번째 끝에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3번. 그런데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청구하면 동시행이니까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어디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경매죠. 건물 일부. 여기요. 건물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선 변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알죠? 된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3번 봐봐. 건물 일부에 대한 거죠. 두 번째 줄, 3번의 두 번째 줄.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옆줄 긋고, 하지마. 4번에 있으니까 하지마. 4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여기 봐봐. 3번은 뭐라 나왔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은 경매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는 말이나 나머지 부분을 경매할 수 없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전부의 경매 대가에서 뭘 할 수 있어?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전세권의 소멸이죠. 전세권의 소멸에서 여러분요, 4번하고 5번만 봐. 4번이 뭐죠? 여기 일부가 멸실됐다. 그 일부 멸실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다.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해. 이것을 불가분성의 예외라고 그래. 그런데요, 올해 노무사시면 이게 났어요. 이 밑에 5번.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전세권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전세권자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은 뭐가 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죄송한데요, 지역권을 좀 봐야 돼요. 지역권 앞에. 자, 여러분 지역권 봤어요? 자, 그러면 지역권 보면, 그러면 지역권은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권은요, 1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일정한 목적으로서 목적의 비한정성이라고 그래. 목적의 비한정성. 봐봐. 그럼 거기다 써봐.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뭐죠? 그럼 공작물, 수목. 공작물은 수목을 소유 이렇게 돼 있어. 전세권은 뭐라 그랬어? 전세권은요, 뭐라 그랬어? 용도에 쫓아 이렇게 돼 있어. 용도에 쫓아. 근데 여기는 그냥 일정한 목적 그랬잖아요. 여기는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한단 말이죠. 그냥 목적이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용도대로만 써야 돼. 용도대로만.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은요, 대가를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는데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자, 3번은요. 도자기 생산업자 줄거봐. 아니, 줄거죠? 그냥 사람 인자를 써. 인여권이다. 인여권. 도자기 생산업자. 인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4번. 요역지의 편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승역지 소유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승역지 소유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 공작물 사용. 그러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돼. 거기 두 번째 줄 있죠.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 그렇게 돼 있죠. 거기를 가로 묶어. 그것을 뭐라고 쓰냐? 우리 봐봐. 거기다 써 공용적 성격이다. 공용적 성격 이렇게요. 공용적 성격 이꼴 비배타성이다. 비배타성. 그것은 뭐 때문이냐? 점유하지 않음으로 이 말이죠. 점유하지 않음으로. 공용적 성격이다. 비배타성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점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했어요? 이런 봐봐. 이런 배타성이 뭐가 배타성이라고 그랬어? 항상 이런 일본 스모시를 봐. 일본 스모시를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 있죠? 서로 밀죠. 서로 밀어. 알겠죠?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웃되죠. 여기서 이렇게 아웃되죠. 배타성이 바로 이거야. 난 너하고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배타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배타성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같이 나란히 있을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뭔다? 점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점유다. 우리가 목적물이 점유한다. 이 부분을 내가 점유한다는 것은 너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유한다는 말은 배타성이 있다는 말이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람을 밀어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서 비배타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밀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 사람이 같이 나란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설치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밀어낼 수가 없으니까. 대신 비용은 분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있죠.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지역권에서 유일하게 배타성의 표현. 지역권에서 유일하게 배타성 표현 이렇게. 유일하게 배타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유일하게 배타성을 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해. 왜요? 지역권은 종된 권리고 요역지는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종된 권리인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어. 왜냐? 지역권은 오로지 뭐만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만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7번 지역권은 다른 말이었으면 요역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전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뭔다? 문제는 부종에서 이전하는데 문제는 뭐다?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냐. 좀 이따 나와요. 그 다음에 8번 지역권은 점유할 권능이 없죠. 그래서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점유보호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9번은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지역권자 줄 맨 앞에요. 승역지 소유자 줄 한번 가봐. 그 다음에 지역권자 줄 가봐. 지역권자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소유자. 알죠? 요역지 소유자한테 위기하여 의무를 말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돼 있어. 그럼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지역권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건 이제 요역지잖아요. 요역지가 갑이란 말이죠. 여기는 뭐가 있다? 승역지잖아요. 승역지가 뭐가 있다? 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승역지 소유자가요. 이 요역지 소유자가 이 사람으로 말한다. 지역권자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아니고 지역권자는 누구도 지역권자가 될 수 있냐? 지상권자도 될 수 있고 전세권자도 될 수 있고 임차인도 될 수 있고 여기 요역지 갑이가 소유자죠. 소유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권, 을이요, 자기 땅에다가 통로를 내줬잖아요. 통행지역권. 그런데 자기가요, 여기다가 뭐라고 그랬냐? 포장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포장. 그래서 을이요, 포장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포장하기가 싫어. 그럼 어떡하냐? 포장하기가 싫어. 의무를 부담하기 싫어. 그러면 어떡하냐? 이 땅을 너 가져. 그러면 돼. 우리가 지역권은 자기 토지 위에 있는 게 지역권이에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게 지역권이에요. 타인의 토지.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토지 위에 있는 게 지역권인데 이 땅이 자기 땅과 똑같이 이제 너 가져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내 땅이잖아, 내 땅. 이게 누구 땅이죠? 갑의 땅이잖아요.
내 땅 위에 내가 통로가 있는데 지역권이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게 지역권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을 위기한다, 위기.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땅 너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권을 혼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멸,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 이 말이 중요해. 위기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말이 중요해. 그다음 2번요. 지역권의 성역권이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성역지는 반드시 인접동그라미 인접. 인접 그것은 상린관계예요. 인접은 상린관계야. 지역권은요. 그 다음에 요건으로 하지 않는 거기 줄 그어졌죠. 거기다 써. 지역권은 인지 점 찍고 격지 불문. 지역권은 인지는 뭐죠? 붙어있죠? 점 찍고 격지는 떨어져 있죠? 불문에.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몇 필지? 1필지. 승역지는요, 1필지,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옆줄 긋고 1필지, 일부여도 무방 이렇게. 1필지, 일부여도 무방 이렇게. 1필지에 일부여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여러분요. 두 번째 도자기 생산업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죠. 두 번째 주변 그때 곤충학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화가라고 되어 있죠. 화가. 알겠죠? 다 사람이죠. 그것을 인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여권. 알겠죠? 인여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어디를 보냐면 4번이죠.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요역지 위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방금 여기 지금 이걸 얘기하죠?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5번 보면은 여러분 지역권이 아까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가 없어도 된다? 두 번째 줄 부기 등기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부기 등기 이전 지역권 이전에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다음에 전속기한은요. 여러분 지역권의 전속기한은 법에 몇 주라고 몇 년으로 되어 있다? 30년, 15년. 그러면 큰일 나. 지역권은 전속기한은 법에 없어. 법이 없고 용구무한까지 할 수는 있다. 법에는 없어. 법에는 판례가 용구무한까지 가능하다. 자, 이러면 지역권의 불가분성이죠. 그러면 지역권은 불가분성이 뭐예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이거 좀 봐봐. 지역권은요. 여기 지금 이렇게요. 이건 요역지죠. 이 요역지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있죠. 그럼 여기 뭐가 있다? 승역지가 있죠.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권을 취득하죠. 여러분 취득하는 게 좋아요? 소멸하는 게 좋아요? 취득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취득하는 게 좋죠. 취득하는 게. 왜요? 취득은 권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권 취득할 때 갑을병 중에서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취득 여기는요 소멸시효. 소멸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소멸시효가 있고 여기는요 또 뭐가 있냐? 소멸은 나쁜데 소멸시효에 뭐가 있다?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요 취득시효에 뭐가 있다? 취득시효의 중단이 이렇게 있잖아. 취득의 중단. 그러니까 여러분요 취득시효는 좋은 것이고 소멸을 중단하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으니까 취득을 중단하면 취득시효의 중단력이요. 여러분 취득시효의 중단. 취득하는 걸 중단시키니까 좋아 나빠? 나쁘잖아요. 권리가 소멸되니까 좋아 나빠?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쉽게 취득을 해야 되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어렵게 소멸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할 때 어떻게 하냐? 1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 것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갑을병 중에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모두가 취득하는 거로. 한 사람이 소멸을 중단시키면 모두가 중단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는 소멸이잖아요. 소멸은 한 사람이 소멸하면 모두가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무슨 말이다?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야 이 말이죠. 중단이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취득은 뭐다? 취득은 1인. 한번 볼까요? 공유자의 1인 취득하죠? 다른 공유자의 취득. 2번은요, 1인에 의한 소멸 중단. 한 사람이 소멸을 중단하죠? 다른 공유자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3번, 지역권의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을 중단하죠? 취득을 중단.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취득을 중단하니까 나쁜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4번에 1인 한 사람은요 지역권을 소멸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요 통행지역권 봐봐.
여러분, 통행지역권은 뭐냐? 통행지역권은 딱 세 마디만 있으면 돼. 첫 번째, 1번, 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 1번, 승역지상. 통로 개설. 딱 세 마디가 있어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 딱 세 마디. 그런데 지금부터 이 셋 중에 하나도 빠지면 절대로 통행지역권 안 돼. 2번 봐봐. 자기 토지에. 자기 토지가 뭐예요? 요역지 소유 토지에.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디에 있어야 돼? 승역지에 있어야 돼. 2번.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다. 돼, 안 돼? 안 돼. 뭘 해야 돼? 통로를 개설해야 돼. 4번. 통로 개설 없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불법 점유자 안 돼. 불법 점유자 안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죠? 불법 점유자 안 되는 세 가지. 뭐가 있어? 주의토지 통행권. 거기 다 써져 있네. 읽으면 되지. 주의토지 통행권, 유치권, 통행지역권. 알겠죠? 세 가지는 안 돼. 불법 점유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통행지역권은 뭐냐?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 승역지 상에 뭘 해? 통로를 개설. 딱 세 마디. 알겠죠? 이 셋 중에 한 마디 없으면 절대 돼, 안 돼? 안 돼. 적법, 불법, 적법한 점유자가 돼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103페이지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너무너무 중요해. 불가분성. 지역권의 불가분성. 알겠죠? 그 다음에요. 나머지 것도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보면은, 그 1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5번. 5번 요즘 좀 5번, 6번. 5번, 6번 좀 나오고 있고, 예. 좀 이따 금방 끝낼게요. 5번, 5번, 6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지역권의 성립 요건에서 2번. 시험에 잘 나오죠? 2번이요. 알겠죠? 그래서 2번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2번에요. 5번. 그 다음에요. 여기요. 지역권의 불가분성하고,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의 시효치등하고, 이건 다 봐야 돼요. 4번하고 5번은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담보물권,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못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 하면 여러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일단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니까 인사고요. 자, 이런 거, 뭐냐면,